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신한금융투자 힌지의 대장주 소개하고 있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연이어서 또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는 기업 어떤 기업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기업의 주인공은 오늘 핸드폰 관련주들 잘 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KH바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99% 상승하면서 24,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미국에는 애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있습니다. 침체기 속에서도 폴더블의 성장성은 꺾이지 않으면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폰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렇기 때문에 폴더블 폰의 필수인 힌지의 중요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3분기 성수기에 돌입하면서 더 높은 점유율이 예상됩니다. 힌지 기반의 실적이 급 반등하면서 명확한 경쟁력 우위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또 한 번 힌지의 구조 변화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점유율 우려보다는 이 폴더블 시장 성장성과 또 힌지의 업그레이드를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2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리오프닝 안에서 보겠습니다. 호텔 신라입니다. 제목이 2분기에도 보릿고개인데요. 고생 끝에는 또 낙이 온다고 하죠. 기대해보겠습니다. 현재 0.28% 빨간불 키면서 74,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우선 이 기업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유용한 기업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올해까지 영업 실적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의 재확산 그리고 중국 봉쇄 요인들이 있죠. 다만 현재 면세점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글로벌 아웃바운드 시장이 조금씩 재개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고객층도 현재 다양화하고 있고요. 해외 사이트도 개척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계획들을 준비 중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92,000원 제시합니다. 네, 마지막 기업도 보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죠. 에코프로비엠 보겠습니다. 현재 3.65% 상승하면서 119,2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포드와의 양극재 생산시설 투자 소식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죠. 2분기 역대급 실적이 전망되고요. 3분기에도 판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다만 4분기까지 보신다면 판가는 하락합니다. 그래도 신규의 라인 조기 가동을 위해서 이 출하량 증가 상승이 리스크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양극재 시장은 우려와 달리 고상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유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187,500원 제시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리포트 살펴보셨고요. 다른 두 개는 소장님 돈줄 내주세요. 네, 오늘도 돈줄 내보겠습니다. 어떤 리포트가 포착이 됐을지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어느덧 저희가 이 코너를 한 지 2주 정도 됐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정말 많은 리포트들을 다뤄보고 있잖아요. 예. 사실 고르면서 좀 힘들거나 중복되거나 그런 고충은 없으신가요? 글쎄요. 아직 초반이라서 그런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단지 아쉬운 것은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물론 이제 최근에 좀 반등을 나타냈습니다만 막 화랑장세여가지고 막 좋은 리포트들이 쏟아지면 좋은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다들 조심하자라는 분위기가 역력히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왜 저 친구는 좋은 리포트 얘기 안 하고 왜 이렇게 자꾸 조심하라는 얘기만 하느냐라고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하고요. 시장이 돌아서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쏟아질 때는 그중에서 가장 핫한 것들만 골라서 또 말씀드린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좀 목표 주가 하향되는 리포트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하향할 건 하향해야 되고 우리도 봐야 될 건 봐야 됩니다. 오늘도 두 가지 그렇게 엄선했고 첫 번째는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증권의 레포트입니다. 연이은 최대 실적 경신이라는 제목인데
저희 이전에 상사주들 봐야 된다고 좋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상사주들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필두로 한 상사주들이 우리가 이제 뭐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면 상사맨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역 우리가 어떻게 보면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를 역동적으로 했었던 그 상사맨들인데 이들이 이제 이제 옛날에 종합 상사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 하다가 이게 무역이라는 게 이제 개별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들이 글로벌 자원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 자원 투자한 것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변화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사상 굉장히 큰 폭으로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철강에 대한 수출에 대한 모멘텀, 특히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떠오르시는 게 미얀마 가스전, 미얀마에 가스전을 투자를 했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가스전 투자를 하면서 막대한 설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보다 지금 이제 뭐 가스 가격, 글로벌 가격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서 상당히 많은 그 이익을 남겼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한 30% 정도 증가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영업이익도 대략 한 3천억 정도 땡겨왔어요. 대단한 실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전반적인 무역도 잘하고 있고요. 글로벌 상황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아이템이었죠. 가스와 철강. 굉장히 핫한 아이템을 가지고 잘 끌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좀 걱정을 했는데 이게 철강 제품의 그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회사들이 이거를 잘 인상해서 팔 수 있을까 했는데 잘 팔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환율 효과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을 봤는데 이게 지금 철강이라는 게 지금 제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 전이가 충분히 가능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라면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호주에 또 유연탄 광산도 갖고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한 흑자도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유연탄 쪽이 흑자 전환이 안 됐다가 이번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흑자 전환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궁금한 게 이 상사는 이제 무역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즉슨 무역이 정말 활발해져야지만 이들이 중간에서 트레이딩으로 받아낼 수 있는 먹거리가 많을 텐데 지금 뭐 경기도나 이야기, 뭐 저희가 최근에 해운주들 이야기하면서 물동량이 좀 줄 것이다, 하반기 더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런 경기에 좀 잘 버틸 수 있습니까? 좀 피해가 큰 업종입니까? 무역 비중은 상당히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상사주들을 잘 봐야 되는 게 자원을 갖고 있다. 지금 뭐 미얀마 가스전이라든지 호주 유연탄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전 세계가 그러니까 리카르도 무역에 대한 어떤 자유무역은 후퇴되고 있는 상황이죠. 각 이제 블록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우리도 칩4에 들어가느냐, 미국 쪽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금 러시아는 또 이란과 또 손을 잡으면서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세계는 두 가지 상황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칩4로 대변되는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와 이란이 손잡은 자원으로 재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중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정말 어떤 뭐 유명한 정치인의 그 연설이 떠오르네요.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자원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회사가 변하려고 해요.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트레이딩하려고 하기도 해요. 서로 이제 에너지를 사고 팔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원을 갖고 있는 거 플러스 무역에 대해서는 또 이 회사가 강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을 또 사고 파는 거 우리가 없다 하더라도 중개 무역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변화 우리가 상당히 참 기대를 하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무역만 보고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원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방어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온 이번 리포트 연이은 최대 실적 경신이라는 리포트 우리 믿어보고 좀 포스코 인터내셔널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처음에 서두에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많은 리포트들이 목표가를 하향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바이견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바이견을 유지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 자원을 트레이딩한다라는 것은 우리 주식 트레이딩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유회사인 또 정유를 사고 파는 트레이딩 부서 따로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렇게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 저는 믿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랑은 좀 다른데 LX 인터내셔널도 같이 상사주로 저희가 좀 묶었었잖아요. LX 인터내셔널도 좀 좋게 봐도 괜찮아요. 근데 물론 이제 각 상사주들이 개별 어떤 자원도 다릅니다. 뭐 GS라든지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다르긴 한데 전반적으로 저는 우리가 가밍 요소는 별로 없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8, 90년대에 어떤 뭐 무엇인지 사고 팔았던 무역, 그땐 돈이 되면 무조건 사고 파는 어떤 시대였다가 이제는 돈이 되는 것만 하는 부분들이 된다라면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죠. 특히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LX 그룹 내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LX 그룹 같은 경우 비상장사들이 많고 LX 같은 경우 이제 범 LG 계열이잖아요. 네. 거기서 나타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다라면 나름대로 그룹 내 위상까지 본다라면 LX 인터내셔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뭐 GS 글로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석탄 광산 이런 거 갖고 있다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쪽 섹터는 항상 관심을 가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사주 오랜만에 좀 호평을 받았습니다. 목표 주가도 유지 그리고 바이 의견도 유지가 된 리포트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KB금융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리포트 실적도 주주 환원도 좋은데 경기가 걸림돌이다라는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선택하셨어요. 예, 얼마 전에 우리가 우리금융지주를 이번 주에 했었는데 맞아요. 뭐 똑같은 은행주 아니냐라고 하는데 좀 살펴볼 게 있어서 더군다나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은행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KB금융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뭐 2분기까지 실적은 우리금융과 일단 실적 가이던스에 부합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전반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늘어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QOQ 대비해서는 한 7%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이제 금리 인상이 됨으로써 순이자 마진이 한 7% 정도 7bp 정도 늘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현재 지금 뭐 자영업자분들의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충당금을 잡아가는데 우리금융 같은 경우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잡을 것으로 봤는데 KB금융은 1,200억 잡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이게 1,000억 단위라는 게 이게 네. 비용으로 떨어내는 건데 떨어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충당금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워낙 규모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견뎌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금융이 2월 달에 1,500억 주식을 소각했는데 이번에도 또 1,500억 주식을 소각하겠답니다. 저는 자사주 매입보다 소각이 더 좋다. 자사주 매입은 임직원들한테 나눠준다라든지 나중에 다시 팔 수 있지만 소각은 말 그대로 태워서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하죠? EPS는 올라가죠. 가치가 높아지죠. 그렇죠. 그런다라고 보면 더군다나 이렇게 KB금융이 이런 식의 모습을 앞으로 얼마나 더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면에 있어서는 이거야말로 주주하는 정책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이전에 무상증자 이야기할 때 네. 그때는요 주주환원 정책 이거 아니다 딱히 막 그러면서 막 비판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자사주 소각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그 자본 안에 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렇게 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항목별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현 아나운서 지금 돈 얼마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있는데 이 돈도 나름대로 이제 구분해 놓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해서 번 돈이 있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투자해서 번 돈도 있고 다 어쨌든 내 자본금이잖아요. 자본이잖아요. 근데 그걸 놔둬놓은 건데 무상증자는 그 항목만 바꾼 거예요.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 소각은 내 주머니 안에 내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발행된 주식을 없애버리니까 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죠?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시는 것도 좋다. 저는 항상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고 투자자들이 굉장히 궁금했던 질문이라 굉장히 저는 오늘 다른 모습 뵙게 되네요. 저는 우리 차영수 소장님 만날 때마다 이것도 뭘 물어볼까 싶어가지고 항상 공부를 하는데 네. 그러면서 저도 발전하고 네. 저희 뭐 시청자분들도 많은 걸 배워가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제가 처음부터 궁금했던 거. 이번 주에 우리가 우리금융 지주를 봤는데 네. 굳이 KB금융 갖고 온 이유는 무언가 둘간의 차이가 있어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 리포트에는 그 내용은 빠졌어요. 여기 리포트 이 앞부분에 보면 그 내용은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 리포트는 좀 답답한데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을 답을 줘야 되는데 4페이지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우리금융을 말씀드릴 때 지난번에 잘 됐다라고 우리금융 리포트를 말씀드렸던 게 우리금융에서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들이 궁금했던 게 있어요. 우리금융과 KB금융의 차이를 보면 비은행 계열사들 차이예요. 그러니까 KB금융 같은 경우 여러분 KB증권이 있고 KB손보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와 안 들어간 거의 차이점을
우리금융은 우리가 알고 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금융이 더 보인다라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막대 그래프입니다. 저게 막대 그래프가 비은행 부분이에요. 저기서 일단 밑에 있는 회색 부분이 KB금융지주사 쪽에서 은행 쪽이고요. 은행 쪽이 이제 약간 턴어라운드 했죠. 여러분들 보시는 거 주황색이 보험이다. 보험이 좀 늘었는데 위에 진한 회색이 뭐냐면 증권이에요. 증권 쪽에 대한 것들이 줄어들고 있죠. 이익 단위. 그러니까 KB증권에 대한 이익은 줄어들고 있고 KB손보는 조금 늘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은행 부분에 대한 이익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KB금융과 우리금융지주의 차이점을 보면 오히려 비은행 부분에 있어서의 좀 속썩이는 놈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금융지주가 훨씬 더 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기서 이제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식들이라고 표현을 좀 드릴게요. 속썩이는 자식들이 나중에 증권이라든지 보험 쪽에 효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KB금융 쪽에 또 무게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현 드리는 거예요. 좀 자식들이 많은 KB금융과 자식이 별로 없는 우리금융지주가 지금은 자식들이 속썩이 있는 구간. 근데 그들이 언젠간 효도할 수 있는 구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재미가 있네요. 그럼 우리금융지주 KB금융과 함께 비교를 해봤습니다. KB금융에 대해서는 리포트를 믿어봐도 괜찮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뭐 한 반반 정도에 좀 믿어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KB금융을 바라보는 분들이 정작 상장사이지 않은 KB증권과 KB손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많이 보고 계신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다소 아쉽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B금융에 대한 이 하나투자증권 리포트는 조심하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 알아봤고요. 장 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